안녕하세요. 경매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강남구 비싼 땅에 지어진 2층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113-223번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27억 5천대였어요. 그런데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됐거든요. 현재 22억대로 시작됩니다. 이 건물은 대지가 65.04평. 그 다음에 건물이 96.4평인데 총 지하 1층부터 옥탑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 앞에 딱 보이는 소나무 있죠. 이 소나무 수목도 토지 가격에 감안해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1층, 2층, 그 다음에 옥탑 이렇게 4개 층이 있는데요. 지하 1층은 17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층은 34.45평, 35평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2층은 31.19평. 그 다음에 옥탑은 방이 하나 있는데 13.4평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총 96평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단독주택이고요. 외벽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했고 또 석재로도 마감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쪽은 타일, 저쪽은 석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벽은 벽지, 각종 내장재 이런 거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창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 집이 돌아가면서 다 창이 있는데 이 창호는 하이샤시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20년 4월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깨끗해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많아. 이 집을 보면은 주변에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을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담을 쌓거든요. 담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방풍림이라 그래요. 예, 바람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은 끌어들이고 안 좋은 기운은 걸러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나무로 이렇게 딱 담을 싸서 방풍림을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얘는 집에서 너무 가까워 나무가 막 이 안쪽 건물이 있잖아요. 안쪽 이런 안채가 있어. 그럼 막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최소한 막 2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저 울타리 역할을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 처음에 조금 했을 땐 이쁘고 모르잖아. 그죠? 얘가 클수록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이게 뿌리가 깊어지면서 기둥이나 아니면은 골조 있잖아요. 이 집을 만들기 위한 지하에 묻어둔 골조 딱 근이 되는 그런 골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벽이 갈라지거나 집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나무를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좀 알 수 없는데 약간 집에 축대가 갈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이 집이 뺑 돌아가면서 창문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창문은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창문이야. 그리고 제일 넓은 창은 뭐예요?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그런 전창. 위부터 아래까지 딱 창이 있고 가장 넓은 거기에 아마 여기에 딱 거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 내부 구조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거실 향은 남동향 쪽에 있는 거로 보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지하 1층인데 17평 정도 되죠. 16.95평이니까. 지하 1층에 방 하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방이라기보다 큰 체육시설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단독주택들 이렇게 보면 지하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방을 하나 탁 터서 그냥 원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을 보면 1층은 말하자면 그 집에 가장이 쓰는 방. 그죠? 하나. 그리고 여기 주방, 식당, 다용도실, 화장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실이 넓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창 중에 발코니가 있고 큰 창이 거실 쪽이다. 여기가 바로 거실이에요. 여기 남동향 쪽으로 있는데 거의 남향에 가까운 이런 집을 부동산에 가보면요. 그거 남향집이에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정확하게 보면 동쪽으로 좀 기운 남향이죠. 완전 정남향은 아닌 그런 집입니다. 근데 남동향 좋아요. 향은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요건 2층인데요. 2층이 한 31평 조금 넘거든요. 근데 2층에 방이 다 있어. 방이 3개, 방이 3개.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세탁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남동향 쪽 아까 그 거실 있죠. 거실 위쪽으로 큰 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북동쪽으로도 방이 하나 있고 서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 아마 여기는 다 자녀들 방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 방이거나 남편의 뭐 서재 뭐 이렇게 식구가 없다면 아마 서재방 이렇게 방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쓰는 그런 방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수서역 아시죠? 수서역하고 복정역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수서역이 복정역이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 물건지가 있는데 여기가 걸어서는 수서역이든 복정역이든 걸어서는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차를 타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전철역 역세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걸어서 30분이잖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한 500m 이내까지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역세권은 아닙니다. 주변은 거의 막 다 주택가죠. 그죠?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어린이집 있고 무슨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게 쭉 산재해 있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전부 다 혼재된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공원도 많아요. 그래서 공원도 많아갖고 되게 공기도 좋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 앞까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데요.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거실 쪽에 앞에 막 탁 튀어서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주차하고 이러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등기부를 좀 봤는데요. 자, 등기부 등본에 2020년 4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바로 근저당이 걸렸어요. 한 달 뒤에 5월에 수협에서 근저당을 받았는데 이때는 3억 좀 안 되는 돈 받았어. 2억 9천 100. 뭐 이렇게 받았어. 그렇죠? 3억이 안 되죠. 그렇게 받았는데 자, 그 밑에 개인한테 빌린 돈이 25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하셔서 이거는 25억을 빌렸다기보다 뭐 이렇게 사업한테 같이 투자한 그런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25억이 빌렸어. 그래서 25억이란 돈에 대해서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이분이 임의경매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25억 내나 근데 청구 금액은 22억이죠. 뭐냐면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근저당을 잡을 때는 30% 20% 30% 정도는 업해서 잡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을 빌려주는 것 같아. 그런데 25억을 근저당권을 잡아놨죠. 설정을 그렇게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 업해서 이자까지 설정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연 15%? 이 정도로 법정 이자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집 보면 이 그 건물주가 둘이에요. 2분의 1씩 공동 등기를 해놨는데 아마 부부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해놓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전입세대도 보면 아까 두 분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선땡땡, 유땡땡 해갖고 이 두 분이 전입세대 그 확인 동거인으로도 확인이 딱 돼 있고 최초 전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도대체 이 주변의 시세가 얼마 하나? 내가 지금 이게 들어가도 되나? 한 번 더 떨어지고 들어가나? 이거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자,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 보면 단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그런데 대략 얘랑 비슷한 걸 봤어. 자, 이 집이 2020년 4월에 사용 승인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대지가 65평이고 건물이 96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가가 27억 5천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 떨어져서 22억이야. 그럼 이 집과 기준이 비슷한 게 22억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감정가가 27억 5천으로 평가됐을 때 평당 4,2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 떨어진 금액은 평당 3,300만 원이에요. 그럼 주변은 평당 얼마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단독 이 비슷한 건데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건물이 있는 요거는 52평이에요. 지금 현 나온 물건보다 13평 작죠. 52평인데 여기는 평당 4,770만 원으로 나와 있어. 물건이. 4,770만 원이라서 땅이 13평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하잖아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3계층. 그런데 매매가가 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은 지 된 건물 같아요. 조금 건물이 작아서 좀 그렇지만 지은 지 됐다.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싼 게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에 다가구 한번 볼까요? 이 다가구로 지어놓은 거는 땅이 98평이에요. 98평인데 평당 4,900만 원으로 이거는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잖아요. 단독이 아니니까 집을 집마다 다 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금액이 비싼 것 같아.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나온 물건보다 1년 뒤에 지어진 집이에요. 2021년에 지어졌으니까 더 새 건물이겠죠. 신형 건물. 그래서 평당 4,900만 원이다. 98평. 요게 48억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독으로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있는 거. 지금 현재 물건은 4개 층이죠. 지하 1층, 1층, 2층, 옥탑. 이렇게 4개 층인데 이 물건은 지하 1층하고 1층 2개 층만 있어. 이렇게 2개 층만 있는데 이건 90평이거든요. 90평인데 이 집은 4,970만 원이야, 평당. 단가가. 그렇게 매겨졌어요. 그래서 90평 이어서 아까 98평인 다가구보다 8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45억이다. 뭐예요? 평당 70이 더 올라갔으니까 매가가 이렇게 평수 8평이 작은데도 별로 차이가 안 나죠. 48억, 45억 이렇잖아. 그래서 현재 나온 물건이 건물을 2020년에 지은 거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4,230이면 일단 싸게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싸게 들어갔네. 평당 그죠? 7, 800 정도. 600, 700, 800 요 정도 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당 현재는 뭐예요? 3,300이잖아. 그죠? 20% 저감됐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강남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렇게 싸지 않아요. 자, 오늘 물건은 강남 지역에서 공기도 좋고 생활권도 안정된 곳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이 물건은 임차인도 없고 주인 세대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금융권이 아닌 개인이 경매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된 물건입니다. 권리상 대항력이나 인수할 금액도 없고요. 자, 주변에 나와 있는 시세 아까 조사한 거 보셨죠? 그죠? 평당 뭐 4,800, 4,900 이런데 얘는 현재 평당 3,300인 거예요. 그러나 이 물건을 받으면 내가 조금 수리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한 억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새로 지었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방풍님이 그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몰라.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 외에도 또 손질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까지 감안을 해도 평당 3,500을 넘지는 않을 거다. 들어가신다면 요번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입찰 참여하시려면 강남 서초동에 있는 중앙법원 있죠? 그쪽으로 2023년 7월 4일 날 10시까지 가셔서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 들어가시면 꼭 낙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